안녕하세요. 전자책 9권째 출간 준비하고 있는 정보농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그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이제 간단하게 리포트를 쓰는 사람인데,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제가 이제 40대인데,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하던 시절에는 주식시장도 좋았었고 금융업계가 굉장히 이제 취업 선호도가 높은 데였어요.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데보다. 그때는 막 이제 센터장 하다가 이직을 하면은 이직할 때 보너스가 막 10억 단위가 넘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근무 시간이 길고 해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막 빨리 막 조기 은퇴할 수 있어 막 꿈의 직업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방해가지고 이제 고스펙자들이 많이 갔어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애널 했거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스펙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.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.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이고 서울대 다니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죠. 그 동아리가 근데 사실 그때 서울대 하면은 서울대 관련된 주식 동아리가 몇 개 없어서 아마 어디인지 좀만 검색하면 다 아는 건데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. 제가 아는 분들은.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 동아리가 역사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카르텔식이 되거든요.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업계에 가면은 그 동아리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.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갈리는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제 주식을 잘하는 거랑 일을 잘하는 거랑 또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본인 주식을 잘한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. 왜 그러냐면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로서 업무를 잘하면 이제 평가 잘 받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분하면 셀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되는데 애널리스트 이제 셀 사이드고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제 바이 사이드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탐방 갔다 가지고 이 회사가 좋으니까 뭐 사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포트를 잘 싸서 PT를 하고 발표를 잘 해서 펀드 매니저들 설득을 잘 시키면 일을 잘하는 거죠.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레포트를 잘 만들어야 돼요. 거기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레포트를 잘 만든 거랑 본인이 주식을 잘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평소에 했던 것처럼 막 몇백만 원 가지고 단타 치고 막 몇만 원 사고 팔고 막 먹자고 막 들어가고 그런 식의 매매 못합니다. 할 수가 없어요. 돈이 워낙 커가지고. 이제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운영을 하진 않았어요. 제가 직권업이 일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지인들이 많이 있고 전직으로 있으면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뭐 이런 지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한 거를 다 풀어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이제 약간 그 사무직 그러니까 되게 그 머리가 좋은 사무직이에요. 그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니까 시장을 잘 맞추고 이런 게 중요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인지도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시장을 다 맞출 수가 없죠. 아무리 이제 공부 많이 하고 해도. 그 예전에는 이제 52시간 근무제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애널리스트들 그 스케줄이 굉장히 살인적이었어요.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그 미래에스 증권은 시계가 있으면 그 시침이 없어요. 시계에 숫자만 써 있고 초심 시침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라 막 시도 때도 없이 일해라 해외 시장 보면서 일해라 이런 의미로 시계가 이제 초심이 시침 분침이 없어요. 되게 좀 웃기죠.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옛날에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고스펙자들이 갈 수 있는 직업 치고는 좀 메리트가 떨어지죠. 차라리 그냥 CPA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제가 활동했던 그 동아리 후배들, 그러니까 지금 20대 대학생들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. 요즘에 그 금융 취업이 어떤가? 보면은 확실히 이제 CPA가 더 좋긴 해요. 그러니까 그 경영학과 이제 그 상위권 대학교 경영학과 기준으로 볼 때 증권업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거든요. 대신에 이제 여기서 좀 일을 하고 하면은 나중에 이직해서 딴 데 가고 이제 커리어 관리하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아리 선배들 기준으로 그 커리어 테크트리를 좀 말씀드리자면 증권사에서 애널을 잘 했어요. 그래서 그 이제 밑에 이제 그러니까 RA라고 하죠. RA식으로 이제 보조로 했다가 애널 했다가 잘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했어요. 그런 바람에 이제 관두고 전업 잠깐 했다가 이제 VC 뭐 이런 데로 갔어요. 벤처캐피탈 회사에서 이제 심사역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런 데 쪽 가서 이제 일을 하시더라고요. 뭐 그런 식의 뉴스 타는 경우가 많아요.
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주식을 잘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벤처 캐피탈 자기가 차리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사 계정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들 쓸만한 데 있으면 비상장 회사들, 스타트업들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식으로 테크트리가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잘하는 일을 잘하는 그 업계 사람은 그 업계에 안 남아 있어요.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애널이 오래 회사에 재직을 하는 거랑 본인이 주식 실력이 좋아가지고 자기 돈을 잘 불리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이건 제가 이제 그 지인들을 봤을 때 딱 갈리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냥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해도 그냥 회사 잘 다니는 분도 있긴 해요. 이건 이제 성향의 차이인데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 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애널리스트 그 지인들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방송을 찍어 봤네요.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